이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으로 출근했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카페에 출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저는 전할 수만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딱 한 번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계속 그 카페에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저와 다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건 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나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라 재밌기도 하고 신기했어요. 연애할 때도 종종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질투가 심하긴 했지만 그걸 애정 표현쯤으로 넘겨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야 그게 애정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헤어진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처음엔 계속 전화가 왔어요. 한두 통이 아니라 안 받으면 수십 통씩 문자도 왔습니다. 잠깐만 보자. 딱 5분만 얘기하고 갈게.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 너 요즘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집착은 심해졌어요. 그 사람 연락처를 차단 걸면 다른 번호로 오고 내가 전화번호를 바꾸면 그새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해? 새로운 알바 구했나 보네. 카페 분위기 좋다. 거기서 데이트해도 좋을 듯. 그날은 두려움에 정말 손이 많이 떨렸어요. 창밖을 봤는데 멀리 건너편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던 차라는 것을요. 그 뒤로도 종종 카페 앞에 그 사람 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지만 여지껏 살면서 경찰에 신고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연락 오는 거 빼고는 피해 입은 게 없다고 생각돼서 신고를 해도 되나 망설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한번 제대로 말하면 끝날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손님이 없어서 매장이 고요하게 느껴졌어요. 매출에서 제 하루 일당이나 나올까 싶어 사장님이 걱정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 마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유난히 그 사람한테 전화며 문자며 끊임없이 계속 왔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계속 울렸어요. 잠금 화면을 볼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7통, 문자 13개, 그리고 또 진동. 저는 일부러 휴대폰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기분은 해소되지 않았어요. 저 바깥 어딘가에서 그 사람이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며 물줄기로 흘러내렸고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차가 보였습니다. 길 건너편에 라이트도 끈 채 쥐 죽은 듯이 있었어요. 비가 오는 밤, 밖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혼자 무서워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 사람은 이런 궂은 날씨에도 저러고 싶나 싶었어요. 이러다 정말 끝이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그 사람에게 온 문자는 대부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지워버렸지만 마지막으로 온 문자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잠깐만 나와. 그리고 곧바로 하나가 더 왔어요. 안 나오면 나 들어간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화도 조금 났던 것 같아요. 카페는 제가 일하는 공간이었고 사장님한테도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카페에 와서 행패 부릴까봐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바보처럼 생각했어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데 말이죠. 딱 한마디만 똑부러지게 하고 들어오자.
정말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냥 바뀌는 것은 없으니까 다신 오지 말라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이 말만 하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저는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휴대폰만 들고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차갑게 얼굴에 닿았고 신발 밑으로 젖은 바닥이 미끄럽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창문을 조금 내리고 눈만 드러낸 채 제가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차에 가깝게 다다르니 고개를 까닥이며 조수석에 타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저는 차에 탈 마음이 없었고 창문이 조금 열린 운전석 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해. 진짜 그만 좀 해.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데도 얼굴색 하나 안 바뀌더라고요. 오히려 잠깐만 얘기하자. 5분만. 차에 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근데 그 사람이 내리더니 갑자기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정말 세게요.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빗소리에 제 비명도 묻혀버렸어요. 그 사람은 조용히 해. 밤늦게 무슨 민폐야. 라고 말했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저항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에 타게 됐어요. 그 순간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내려달라고 했고 계속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비 오는 밤 도로 위를 말없이 달리는데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디로 가는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뒤에 작게 이렇게 말했어요. 난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사랑 고백 같은 게 아니라 무슨 협박처럼 들렸어요. 차가 멈춘 곳은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곽 저수지 근처였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었고 주변엔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어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저는 그때부터 진짜 무서워졌습니다. 나 갈래. 여기 왜 왔어? 문 열어.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이상한 말만 했어요. 왜 너만 몰라? 우리는 둘이 있어야 완성이야. 너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다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지쳤고 너무 무서웠고 그 사람이 이제는 정말 내가 알던 사람처럼 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적당히 좀 해. 너 진짜 미친 거 아냐? 너까지 거는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다고. 그 말에 그 사람 표정이 순간 확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차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차에서 내려서 왔던 길 반대 방향으로 성금성금 걷기 시작했어요. 그는 저를 따라 내렸고 우리는 칠흑 같은 검은 표면에 빗방울이 우수수 떨어지는 저수지 옆에서 서로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 끝났어. 다신 연락하지 마. 널 만난 건 내 인생에서 최악이었어. 그런 말을 쏟아냈고 그 사람은 처음엔 애원하다가 갑자기 화를 냈다가 다시 잡으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손을 자꾸 피하려고 하자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순간 저를 밀쳤습니다. 세게 민 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은 바닥이 너무 미끄러웠고 비 때문에 발이 제대로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경사 아래로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검은 물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혼란스러웠고 하늘에서 굵게 내리는 비가 저를 깊게 짓눌렀고 검은 물이 스민 옷은 무거웠고 발끝에 닿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살려고 계속 허우적거렸어요. 그런데 그 새끼는 저를 도와줄 생각이 없었나 봐요.
제발 살려달라 소리를 지르는 저를, 허우적거리는 저를, 아무 감정 없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모양새가 정신없는 와중에도 정확히 보였어요. 정말 죽기 싫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카페가 떠올랐어요. 제가 조금 전까지 있던 카페. 향긋한 커피 냄새, 따뜻한 백열등 조명, 비 오는 날에 딱인 재즈 음악 소리. 아, 나가지 말걸. 정말 그 생각만 났어요. 정말 딱 한 번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냥 카페 문 잠그고 경찰 부르고 안에 서서 버텼을 텐데.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빠져나가려고 애썼고 누군가 저를 발견해 주길 바랐고 누군가 구조 신고해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곳은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카페요. 비 오는 밤이면 저는 자꾸 그 카페 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날의 저처럼 홀로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리거나 출입문 근처로 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무서워져요. 왜냐하면 저 문을 나간 뒤로 나는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전화를 겁니다.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계속 말합니다. 거기 있어. 밖으로 나가지 마. 나오지 마. 그건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처럼 되지 말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지속적으로 두렵게 만들고 있다면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비 오는 밤이면 그 카페 어딘가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다급하게. 거기 있어. 절대 나오지 마.